이제 대선 시즌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후보 중에 한 명인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이제 대선 시즌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후보 중에 한 명인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높은 수익을 올려가고 있죠. 그동안 시장의 꾸준한 상승 과정 속에서도 지속된 손실로 계좌가 상당히 망가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금 회복이 절실할 텐데요. 이렇게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또는 그동안 시장에서 급등주를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짜릿짜릿하게 급등주의 묘미를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무료 리딩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해보고 싶은 분들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낙연 관련주. 일단 이낙연 전 국무총리였죠. 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중산층 70%와 개헌을 통한 토지 공개념 정립을 내세우면서 일단 대선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었죠. 현재 여권이 진행하는, 즉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 대선 후보자 면접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누가 결정이 되어질지,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이 정치 테마주, 정치 관련 테마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인맥 관련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테마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연 대선 주자들이 어떤 인맥들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인맥 관련주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죠. 같은 학교를 다녔다, 또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서로 잘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친분관계가 확인이 된 바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 시장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요. 이런 인맥에 관련 이제 테마주의 경우는 다소 좀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책 관련주들은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책들의 특성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단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를 단간에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맥 관련주보다는 이 정책적인 정책 관련주의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낙연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낙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대부분이 이낙연 관련주를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인맥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전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했었고, 전라남도 지사도 했었고, 그때 고향이 영광이 되겠습니다. 영광이고, 광주 제1고등학교를 와서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가 돼서 일단 모두 종목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사실상 현재 유력 주자 중에, 야권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리고 또 전 감사원장, 또 역시 현재 국민의힘 입당을 조울질하고 있는 감사원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따라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이 중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대표적인 남선 알루미늄. 항상 보면 이 남선 알루미늄이 이낙연 관련주의 대표 주자로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이낙연 후보의 동생이죠. 이계현 씨인데, 이계현 씨가 이 남선 알루미늄의 계열사인 SM3만 기업의 일단 대표를 역임을 한 바가 있었죠. 따라서 과거에 이와 연계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전력도 가지고도 있습니다. 공부 종료됐을 때 시점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이후에 이제 하락 파동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펀더멘털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경우에 펀더멘털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만큼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재료와 수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죠. 남선 알루미늄 오늘 할 때 13% 이상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면서 두들겨 맞았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부분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아주 대폭적으로 수반되면서 많은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상단의 포진에는 매물들을 소환하면서 급등을 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오래된 손때가 많이 묻은 주식들, 같은 대선 주자, 대선 후보 관련주라 하더라도 손때가 많이 묻은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성들이 보다 좀 더 강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남선 알루미늄은 오래된 전통적인 그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역시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상황이고 매물도 만만치가 않은 편이죠. 따라서 4,5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남선 알루미늄의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범양건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범양건영. 이 종목도 역시 그 서울대 하고 광주제일고쪽 하고 연결이 된 그런 인맥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에 새롭게 신선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한번 시세가 내기는 했지만 작년에 또 소요 과정을 거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범양건영의 경우에는 기준선을 5일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5일선에 생명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종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5일선이 붕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가상으로 이제 5일선 이 갭이 발생한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지 않냐 보이지는데, 이런 라인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한 번쯤은 더 시대가 분출이 되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겠죠. 특히나 일단 이 건설주들, 토목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실적들에 대한 흐름들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의 경우에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 남선 알루미늄에 비해서 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5일선을 생명선으로 잡아서 만약에 5일선이 종가선을 붕괴된다면 정리했다가 새로운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5일선이 지켜진다라면 정고점 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신 것들이 필요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 부국철강이 되겠는데요. 이 부국철강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역시 사회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김모 씨가 이낙연 후보와 같은 광주 제1고 동문이다 그랬겠는데, 연결고리가 좀 약하게 연계가 됐는지 사실상 주가의 탄력성들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물론 다시 한번 또 상황 여부에 따라서 슈팅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재료와 수급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의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 나름대로 지지 라인들로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국철강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61선의 지지
60을 바탕으로 해서 60에서 붕괴되면 일단 확인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추이를 보면서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런 지지선이 지켜지게 될 경우는 일단은 정고점 수준인 5,500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고 하겠는데, 이 부국 철강의 경우에 사실 연결고리가 좀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 3부 토건. 이 3부 토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남선알미늄과 얘기를 해서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낙연 후보의 동생입니다만 이계현 씨가 현재 3부 토건의 공동 대표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일단 주가의 탄력성들이 그만큼 강하게 뒷받침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3,000원대 초반을 축으로 해서는 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도 있기도 하죠. 계속해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일단 이런 지지선이 확보가 되게 되면 4,000원대 언저리 전후까지도 한 번쯤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오늘 1,000만 주대의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죠. 따라서 3부 토건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손바뀜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만 한 단계 레버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4,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또다시 500만 주대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하면 당분간은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로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주식이기도 한데 주연테크 같은 종목도 있겠죠. 주연테크라든가 또 TK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남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월드 대부분이 이제 인맥 관련주기도 하죠. 인맥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인맥 관련주 중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남아투건이라든가 남아투건과 같은 쪽에 있는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아산업. 이 남아산업 같은 종목들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보면 약하게 연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낙연 관련주로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장중에 10% 이상 13%가량 상승을 하다가 분야가 첫반에 걸렸다가 탄력이 크게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남아산업의 경우에 왜 말씀을 드리냐, 인맥 관련주로 엮어서 이낙연 후보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종목의 경우는 전방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전방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남아산업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남아산업의 경우에 사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무안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무안 컨트리 클럽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인 54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라운딩이 좀 이제 막히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이 국내 골프장 산업들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골프장이 대략 한 57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익을 내는 업체가 상위 한 20-30%에 그쳤다라면 지난해에는 골프장의 대다수 업체들이 이익을 낼 정도로 호황을 누려왔죠. 올해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린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종 부대표들이 인상을 하면서 골프장 수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프장 관련주들, 골프존을 비롯해서 골프웨어 관련주들도 상당수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54호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엮어서 테마주로, 이 대선 테마주로 엮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전방산의 호황과 맞물린다라면 10,000원에서 11,000원대 사이 정도에서는 매수에 큰 부담이 없다. 펀더멘털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
막연하게 대선 후보로 엮이는 그런 것보다는 전방산업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엮여지면 더 훨씬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 정책적인 부분, 앞에 언급을 했다시피 인맥 관련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낙연 그 예비 경선 후보의 경우에 중산층의 70%와 개헌을 통한 토지 공개념 을 일단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크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없습니다만 서서히 하나씩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대선 후보들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막연하게 인맥주보다는 윤석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또 이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해 나가는 것들이 보다 좀 더 효과적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 정치 테마주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죠. 리스크 관리. 어떤 지지와 저항 등을 이용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명선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포트에서 비중은 20% 정도 미만 이내로만 가져가는 것들이 좋겠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가지고서 모두 전체적으로 올인을 한다든가 막연한 확신에 찬 그런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포트에서 정치적인 테마주들은 한 15%, 20%, 10%는 20%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을 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 거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투자자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나 또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이 아이컴퍼니 보도를 맞추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